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Feasible Prediction Using a Modified Multilayer Perceptron Algorithm in Debat라는 주제로 발표할 기술경영학과 박사과정 이다영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은 퍼세트론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신경망? 이런 용어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퍼세트론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퍼세트론은 약간의 이제 알고리즘 형태로서 많은 이제 데이터를 연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이제 의료 분야에서 많이 해당 방법론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것도 보았고, 또한 이제 IT 등에서도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제가 이번에 이제 이 논문을 읽으면서 한번 이 퍼셉트론 알고리즘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 의료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는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연구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연구 결과, 네 번째는 연구 논의, 그리고 연구의 한계 및 의견, 마지막으로 생각 확장 및 그냥 짧게 제 생각은 어떤지 등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파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표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 당뇨, 연구 배경 파트인데 이 연구 배경 파트는 당뇨병 예측의 필요성과 기존 방법의 한계에 대해서 해당 연구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만성 대사 질환으로서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만성 질환에는 많은 병들이 있는데요. 이 병들이 초기에 진단을 하면 바로 해결은 할 수 있지만 이게 후기에 거의 마지막에 진행이 된다면 예측하는 데 많은 어려움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기존 AI 기법들은 복잡성뿐만 아니라 임상에 적용하여 패턴을 추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련 연구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 연구에서도 매우 복잡해서 해석하기조차 좀 어려운 연구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모델링을 사용할 수 있는 타겟층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중요하게 한 줄 요약을 했는데요. 네, 특히 의료 기반의 데이터는 임상에 적용하는데 많은 환자에게 효율성 있게 활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쵸? 이 부분을 보면 아무리 모든 이제 좋고 훌륭한 데이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는 의료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복잡하고 의료 실사용자인 의사나 이제 의료업계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소위 이른바 말짱 도루묵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첫 번째 한계점으로 두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전통적인 로지스틱 회계 등의 통계 방법은 일반 수작업 기반의 특정 추출이기에 예측에 대한 정확도 및 일반화 성능과 연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그럼 이 파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쵸? 로지스틱 회계 방법은 단순히 0과 1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다, 안 했다의 기준으로서 정확하게 타겟의 의미, 통계적 의의를 주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0과 1을 제외하고는 그 외의 상황은 언제든지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보이는 것과 같이
일반화 성능과 연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이라는 내용을 제가 같이 기재를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는 당뇨병의 발생 가능성은 다양한 생리학적 요소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선형 관계가 연결이 되어 이에 대한 연구 방식을 연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정된 MLP 모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MLP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 예측 모델에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과적합과 느린 학습 속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죠.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과적합과 느린 학습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정된 멀티레이럴 퍼시스트런트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PCA 즉 주성분 분석을 통해 데이터 차원을 줄이고 중요 특징만 학습에 활용하여 연산 효율성과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연구 배경은 총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제기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뇨병 예측이 불확실성과 조기 진단 도구의 필요성입니다. 그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조기 예측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해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실까요? 당뇨병은 예기치 못한 습관으로 무증상 진행이 가능성가 되기 때문에 다른 대사질환과 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사질환 같은 경우에는 딱 특정 수치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대사질환의 문제점이 있구나 하고 사용자는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무증상도 있고 정말 진짜 갑자기 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당뇨병에 대한 이제 예기치 못한 습관으로 무증상 진행 가능성과 봤을 때는 감별이 많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혈당 수치, BMI, 혈압 등의 복합 요소로 상호작용으로 인해 임상에서는 직관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단순 질환과 다르게 복합적인 수치로 갖고 있어서 이에 대해 이제 뭐 하나하나 임상에서 뜯어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조기 예측 실패 시 심혈관계 질환, 심장질환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즉 기존 진단 방식은 일반적인 임상 지표 해석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자 상태의 정량적 분석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하다는 의견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해석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진단 예측 모델의 필요성입니다. 기존에는 복합성과 연결된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다이나믹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알고리즘은 결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수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명 가능하고 직관적인 모델에 대한 요구가 증가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수요와 예측이 정확해야지 사용자는 바로 해당 모델을 사용을 해서 환자의 병을 예측을 하며 이에 대해 확장되어 그에 대해 처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나 다층 퍼세트론 기반의 모델은 변수 간 관계를 정략적으로 설명하고 의료 진단의 판단에 보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질병을 예측을 해야지만 이는 효율성 있는 알고리즘 로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도 보면 다 조기 진단, 조기 예측의 가능성을 두고 빠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 핵심 요소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구 목적을 통해 한 번 더 이제 요약을 하는데요. PLMA 인디아 디베이츠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당뇨병 고위험군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수정된 다층 퍼셉트론 기반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하고, 네, 여기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죠. 잠시만요. 의료 현장에서 임상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정확성 향상. 이것이 저희 연구의 주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장표입니다. 그럼 볼까요? 고비용 및 고시간 소모에 기존 진단 방식의 보완이 가능합니다. 많은 이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만성 질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생체 지표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정량 분석 및 환자 분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화 가능성과 성능을 갖춘 딥러닝 기반 예측 모델의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 중에서 설명력과 구조적 해석이 가능한 MLP 개선을 통해 공중보건 차원의 조기 개입의 프리셉션 의료의 이제 마련에 발판을 둘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빠른 예측을 통해 그 질병을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해 확장된 이제 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수정된 MLP 알고리즘은 고급 최적화, 드롭아웃, 정교화 및 학습률 등을 통해 성능 향상 및 일반화 능력을 확보하여 당뇨병 고위험군 조기 선별 도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제가 이번에 논문 선택한 거는 당뇨병의 이제 다층 퍼셉트론의 이제 연구 모형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이 들었던 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만성질환 예측 프로그램 없을까라고 찾아보았는데, 역시나 이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 의료 시장에는 이런 예측 모델을 통해 조기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논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 방법 페이지입니다. 네, 연구 방법인데요. 해당 페이지는 이제 연구 설계 및 장소, 그리고 연구 대상 및 샘플링,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장표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유형은 의료 데이터 기반의 회고적 분석 연구가 가능합니다. 즉, 이것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오류가 없다라는 게 장점이라는 장표입니다. 방식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응용 연구 및 진단 예측 모델 개발입니다. 의료 시장에는 이런 진단 예측 모델 개발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은 예이라고 인도 우타르파데시 캉푸르에서 한 연구고요. 데이터 출처는 공개된 PIMA 인디아 디베이트 데이터셋에서 출처를 했습니다. 이는 즉 기존의 이제 연구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분석을 진행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연구 대상 및 샘플링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죠. 연구 대상 및 샘플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자료수는 768명 여성 환자의 진료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오차, 오류 데이터셋은 없었고요. 분류는 당뇨병 양성은 1, 음성은 0으로 지정하여 이진 분류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분석에 사용된 주요 특정 변수는 8개입니다. 그러면 이 8개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이 드시겠죠? 네,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임신 횟수, 포도당 농도, 혈압, 피부 두께, 인슐린 수치, 체질량 지수, 당뇨병 유전력 지수, 연령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해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데이터처럼 이것도 이제 인도에서 이런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장표인 것 같은데요. 세 번째로는 이제 모델 개발 및 분석 방법이고, 네 번째는 모델 성능 평가 지표입니다. 네, 변수 선택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선택은 PIMA 인디아 디베이트 데이터셋 내의 주요 변수 8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주요 변수 8개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표 생각나시죠? 네, 그 지표가 이제 기준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변수 간 상관성을 고려하여 주요 예측 변수 기준을 확립을 하였습니다. 이때 포도당 수치, BMI, 혈압 등이 해당이 되죠. 이에 연구자는 수정된 MLP 모델을 적용을 하여 고급 최적화 기법, 드롭아웃 정교화, 과접학 방지, 학습률 적응을 했습니다. 차원 숙소로서는 PCA 주성분 분석을 통해 모델 입력 특성을 단순화시켰습니다. 이리 해서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의문점이 드시겠죠? 네,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모델 성능평가 지표는 정확도 98.2%, 민감도 98.8%, 특이도 97.3%의 수치값이 나왔고요. 평가 도구는 혼동행렬, ROC 곡선, AUC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분류 성능의 시각화의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능 비교로서는 기존 MLP 및 다른 머신러닝 모델 대비 향상된 분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너무 제가 잘해서.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연구 결과 지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실 거라 생각을 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 논문을 읽었을 때 연구 결과가 솔직히 말하면 다 유의하다고 나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변수들이 다 잠시만요. 관련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당뇨병은 어쨌든
정말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기치 못한 거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정말 이제 우리가 변화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확장을 하고 이에 대해 병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연구에서는 과연 연구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연구 결과 지표입니다. 모델 성능 비교 결과는 정확도 98.2%, 민감도 98.8%. 이는 당뇨병 환자를 정확하게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해당 지표에서는. 그리고 특이도 97.3%, 비환자를 감지하는 능력. 이는 기존 MLP 로지스틱 팩이 네, 여기 또 틀이라고 썼네요. 제가 틀인죠. 등의 기초 머신러닝 모델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기여로서는 PCA 주성분 분석을 통한 차원 축소로 노이즈 제거 및 연상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드롭아웃의 정교화, 그리고 적응형 합숙률, 고급화 최적화 알고리즘 도입으로 과적화 감소 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ROC 커브 및 AUC 분석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도 뛰어난 분류를 진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의료적 의의인데요. 의료적 의의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확하고 빠른 당뇨병 위험 예측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조기 분류 및 예방적 개입에 유용하며 의료 자원 효율화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 전통적인 알고리즘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 결과의 분석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앞서 이제 8개의 지표를 말씀드렸었는데 그중 포도당 수치, BMI, 혈압 등은 모델 성능에 크게 기여하는 핵심 변수로 확인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즉 보시면 이 내용인데요. P값이 매우 낮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피부 두께 및 인슐린 수치는 예측 기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제 저희가 혼동 행렬을 통해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반면 피부 두께 및 인슐린 수치 예측 기여도가 낮은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는 필요가 있죠. 이는 기여도가 낮은 변수들을 제거함으로써 모델의 정확도 및 일반화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적화 가능성을 줄이고 해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석 절차에 대한 요약입니다. 변수 선택 알고리즘과 PCA 기반 차원 축소 후 수정된 MLP 학습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 중요도가 낮은 특성들을 단계적으로 제거합니다. 세 번째, 총 5단계의 정제 과정을 통해 MLP 구조의 단순화를 진행합니다. 이는 즉 각 단계마다 로그 라이클리 후드의 손실 감소로 합니다. 최종적으로 약 20% 이상의 성능 향상이 되었으며 최적화 알고리즘 적용과 결합으로 기능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즉 우리는 최종적으로 약 20% 이상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 핵심이고 최적화 알고리즘 적용과 결합 가능성이 향상되었다. 이것은 즉 앞서 말씀드린 이제 피부 두께나 인슐린 수치 등 이제 예측 기여도가 낮은 것을 제거함에 따라서 이에 대해 이제 혼동 행렬의 정확도는 높아져서 이로 인해 결합으로 인해 기능 향상이 되었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뇨병은 이제 뭐 단순히 모든 요소에서 고려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 논의 방법입니다. 연구 논의로서는 이제 MLP 기반의 예측 모델 장점 및 적용성입니다. 다층 퍼스트로는 비선형적인 특성 간 관계를 자동으로 학습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선형 모델과 달리 복잡한 환자 특성 간의 상호작용까지 반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입력층 등 다양한 층을 통해 연결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특성 간 정규 분포를 가정하지 않아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데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 분류 문제, 당뇨병 유무에 효과적이며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와 비환자를 분류함에 따라 이에 대해 적합성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급 최적화 및 정교화 기법을 도입하여 모델 성능과 일반화 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기존 연구와의 비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 연구는 수정된 MLP 모델의 성능 향상으로 우수한 분류를 하였습니다. 해외 사례로서는 이집트에는 MLP 모델을 이용을 하여 소아 당뇨병 조기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MLP 기반의 최적화 기법의 당뇨병 예측 모델링을 구축을 했습니다. 본 연구는 당뇨병 예측 분야에 있어서 정량적 정확도와 해석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 상태라는 연구의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연구 의의 및 한계 및 의견입니다. 연구의 의의는 총 3가지 관점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의의 중 기술적 측면입니다. 수정된 MLP는 고급 최적화 알고리즘과 정교화 기법을 통합함으로써 학습 효율성과 정확도를 확보함으로써 융합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PCA를 이용한 자원 축소 기법과 결합해 과적합 방지 및 계산 자원 최적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딥러닝 기반 예측 모델이 표 형태의 의료 데이터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실증 사례 연구를 제시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임상 응용 가능성입니다. 복잡한 수치 데이터를 의사의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략적 예측 도구로 자동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진단 보조 시스템, 소위 이른바 CDSS적으로서 당뇨병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 환자 사전의 선별 등의 기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측 성능이 높아 응급 상황이나 1차 진료 현장에서도 신속한 판단과 자원 분배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사회 및 보건 정책적 가치입니다. 이는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 시스템 내에서의 예방 중심 전략 추진에도 데이터 기반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간단히 갖고 있는 의료 데이터만 가지고도 활용 가능한 저비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한계 및 의견입니다. 단일 공개 데이터셋만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여 다양한 인구 특성과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일반화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회고적 연구 방식으로 인해 일부 변수, 즉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 수치나 피부 두께 등은 정확한 측정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향후에는 다기관 실 데이터셋을 포함한 외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CT 영상, 혈액 지표, 유전 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고차원 의료 데이터를 통합 분석함으로써 이에 적합한 모델의 정밀도 및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논문을 통해 어떻게 생각을 확장을 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이제 총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질병 예측 모델은 정확하다고 다 가능한가? 현재 의료 시장에서는 많은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한 이제 예측 모델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다 예측이 정확하다고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모델이라 하더라도 임상에서 사용자 신뢰, 환경, 안전 설명 가능성 측면에서 유효한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측 정확도 외에 민감도, 특이도, 사용 편의성 등 임상 적용 지표는 충분히 고려되었으나입니다. 즉, 높은 수치적 성능은 이 논문에서는 연구 결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모든 수치를 반영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퀘스천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MLP와 같은 복잡한 모델이 반드시 통계적 모델보다 우월하다라는 질문입니다. 즉, MLP가 기존 모델보다는 항상 더 나은 선택을 하나입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양, 품질, 전처리 과정에 따라 단순 모델도 충분히 우수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MLP를 통해 수정을 하여 사용했지만 복잡도와 성능 간의 최적화 균형은 어디일까라는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건의료에서 AI 모델은 단순 보조 도구에 머물러야 하나입니다. 단순히 AI 기반 진단 모델은 의사의 판단에 보완, 보조 역할에 간호사 같은 역할을 해야 하나입니다. 아니면 의사는 어느 정도 믿고 이거에 대해 일정 수준의 자율 판단을 하여야 한가입니다. 만약에 근데 이제 저희가 소위 이른바 챗 GPT 같은 것도 있는데 챗 GPT도 오류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만약 AI 기반의 의료는 판단 실수를 하고 이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책임 소재는 과연 의료, 병원 혹은 의사 등 누구한테 머물러야 되나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의료 윤리 및 법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퀘스천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데이터나 혹은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이제 쓸모없는 데이터가 되고 쓸모없는 이제 현장 예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수한 기술을 발굴을 하고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학 기반의 법적 요소, 즉 생일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이 정보가 어느 유형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지는 확인을 해서 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결국 사용자가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서 해야지만 최적화된 모델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